또 한 가지는 이제 R&B와 힙합이 90년대 절정기를 다하게 됩니다. 그 80년대에 사실은 마이클 잭슨의 역할이 컸죠. 마이클 잭슨이 음반 시장을 어떻게 보면 거의 팝 시장에서 메이저로 올라섰기 때문에 90년대로 이어지면서 마이클 잭슨도 활동을 계속하지만 그로 인해서 흑인들의 가수들이 굉장히 많이 메이저로 올라오게 됩니다. 그래서 R&B라고 하는 게 되게 대중적이지 않았던데 이 당시에는 R&B가 뭐 위트니 휴스턴이라든가 머라이어 캐리, 뭐 셀린 디온 같은 이런 3대 디바가 나올 정도로 R&B 음악이 굉장히 발달했고, 여러분 잘 아시는 보이스 투 맨이나 마이클 볼튼 같은 사람들의 남성 가수들도 팝에 R&B 음악을 쓰기 시작합니다. 예. 이건 나중에 좀 더 무겁게 힙합 장르로 이제 이어지면서 굉장히 거대한 힙합 가수들이 또 나오게 되죠. 지금 한국엔 또 힙합이 또 열풍을 부는데, 원래 힙합의 원조를 찾아보시려면 90년대 힙합 음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잠깐 80년대로 잠깐 넘어가 보면은 그 스릴러라고 하는 앨범 얘기했을 거예요. 이 앨범 그림은 봤죠? 여기에 나오는 이 스릴러라는 그 동명 타이틀곡의 뮤직비디오랑 빌리진, 그 다음에 비릿 포함해서 이런 영상들이 갖고 있는 거를 그대로 마이클 잭슨이 90년대 가면서 또 찍게 돼요. 그래서 80년대와 90년대 비교하실 분들은 스릴러의 가장 대표적인 이 스릴러를 한번 보시고 90년대 마이클 잭슨이 찍은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차이가 있어요. 뭐 조명이라든가 색감이라든가 그 다음에 컷의 편집의 속도, 아무래도 스릴러 같은 경우에는 컷 편집의 속도가 우리가 볼 때는 좀 루즈하거든요. 느슨한데, 근데 이제 90년대 넘어가면서 전자 사운드 이후에는 더 비트가 빨라지고 카메라 무빙도 빨라져요. 그래서 컷 수가 더 증가하게 됩니다. 지금 보시는 것들은 이제 90년대, 80년대 지나가면서 90년대 가는 길목에 있는 뮤직비디오인데 완전 봤던 거랑 달라요. 링크를 걸었으니까 두 개의 차이를 비교해 보시기 바라고요. 자, 그 다음에 골든에라라고 해서 힙합이 투팍, 노토리어스 B.I.G.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죠.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주로 이제 고등학교 애들이 많이 보는 그 힙합 장르에서 보면 거의 그냥 신과 같은 존재죠. 이 사람들이 되게 거대한 힙합 장르 시장을 또 이끌어갔던 두 사람들이고, 이게 이제 한국에 넘어오게 됩니다. 그래서 90년대 중반 지나서 초기에 서태지가 사실은 댄스와 락을 가지고 등장했거든요. 그냥 락 비트가 있지만 사실은 댄스가 더 컸었죠. 여기에 사실 힙합으로 전향을 하게 됩니다.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런 영향에 큰 어떤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뭐 노토리어스 B.I.G. 뮤직비디오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말로 넘어가서 일렉트로니카 음악이 이제 발달하게 되죠. 여기서 일렉트로니카는 80년대 전자 사운드 뉴 웨이브에서 좀 더 진화가 되면서 락이라든지 아니면 인더스트리얼 쪽의 사운드가 가미가 돼요. 즉 컴퓨터가 가미가 된다는 것이죠. 그래서 펫샵 보이스 같은 팝과 테크노에서부터 더 발달해서 프로디지나 케미컬 브라더스 같은 친구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. 지금 보는 사진은 2000년도에 케미컬 브라더스라서 좀 늙었지만 초기의 케미컬 브라더스랑 프로디지의 등장은 굉장히 매니아층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. 즉 한국에도 이런 테크노 사운드가 유행하면서 한 90년대 말에 클럽, 홍대 클럽 같은 게에서 많이 연주를 하고 음악이 나오게 됐죠. 특히 이제 프로디지는 사실은 여기 소개를 해드렸는데, 그 당시에 케미컬 브라더스나 팻보이 슬림, 그 다음에 크리스탈 메소드와 함께 빅비트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의 선두주자입니다. 일렉트로닉인데 댄스 음악이 된 이유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EDM의 그 비트감 있죠. 지금 EDM은 사실 요거에 비하면 더 소프트해지고 약간 아름다워진 느낌이 드는데, 이 당시에는 굉장히 강한 비트였죠. 그래서 클럽마다 막 스피커 찢어져라 이 음악을 듣고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,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가사가 차이가 나요. 우리가 조성모의 그 아까 말한 투헤븐 아시나요를 봤을 때 가사 전달에 따른 드라마 전달이
잘 맞잖아요. 근데 또 일렉트로닉 뮤직은 가사가 거의 없거나 의미가 없는 가사일 수 있게 많아요. 반복되고. 그래서 비트가 반복되기 때문에 드라마타이즈로 가면은 큰일 납니다. 그래서 얘들이 어떤 거를 취했는지 뮤직비디오 형식을 연구할 때는 드라마나 테크노 음악에 맞는 어떤 그 방식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어떤 때는 슬로우 모션을 굉장히 슬로우 모션을 걸기도 하고 어쩔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를 내기도 하면서 비디오에서 느껴지는 어떤 테크노의 음악의 결이라는 게 기존 거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. 이거는 분명히 몇 개는 보셔야 됩니다. 자, 제가 두 개를 걸어놨는데 두 개 다 보셔도 되고 케미칼 브라더스하고 프로디지는 꼭 보셔서 일반 뮤직비디오랑 어떻게 다른지 봐야 돼요. 게다가 이제 자미로콰이 같은 경우 EDM 쪽은 아니지만 약간 그 펑키 쪽에 가깝죠. 펑크 음악에 가까운데 이 사람의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에 버추얼 인세니티는 이 무대 장치가 움직입니다. 이렇게 움직여서 얘가 연기를 하는 과정에서 움직이고 막 요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위에 있기도 하면서 기법적으로 굉장히 새로운 시도를 했던 작품이에요. 지금 저작권 때문에 볼 수 없는 게 너무 아쉬운데 이거는 꼭 강력하게 추천해드려요. 90년대의 뮤직비디오 중에 다양한 형식을 결정짓는 뮤직비디오이기도 하고요. 펫샵 보이스는 80년대 그래픽에서 또 시작해서 90년대까지 넘어오면서 그래픽을 굉장히 세련되게 하진 않아요. 그러니까 아주 저퀄리티의 그래픽을 만드는데 이것 또한 굉장히 비싼 돈을 쓰고 하는 거죠. 사람이 안에 들어가서 합성이 되니까. 근데 이제 나름대로의 매력적인 게 있더라고요. 예. 로우 폴리곤도 쓰고 렌더링도 그냥 그래픽 렌더링 쓰지만 얘가 갖고 있는 하나의 질감도 또 지금은 좀 새롭다 볼 수 있고요. 그 완전히 100% CG로 만들어진 펫샵 보이스 에코 웨스트 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 거의 마무리로 90년대를 장식했던 뮤직비디오를 한 10편을 만들어서 10편을 선정해서 설명과 함께 나온 영상이 있어요. 이걸 같이 한번 보시면서 그동안 제가 언급했던 80년대와 다른 90년대 뮤직비디오의 색깔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